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희망 보건위크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이 새해 첫 주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바랐던 대로 투자 성적 잘 나오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번 한 주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신다면 오늘도 배트맨 3부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빠르게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빠르고 상세하게 상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접수 마찬가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민경철 파트너님, 차현우 파트너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민경철 파트너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차현우 파트너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현우 파트너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수급주와 급등주들 각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하게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부터 전격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이 주말을 앞두고 양시장 모두 좀 빨간불 켜주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나타낸 테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오늘장 금요일에 굉장히 불안했지만 네. 아침에는 나스닥이 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불안했지만 네, 금요일에 그래도 월요일과 화요일에 연초에 또 우리 증시를 가둬놓고 미국 증시 안 열리죠. 일본 증시 안 열리고 중국 증시 안 열리고 우리나라 증시만 연초에 이제 좀 저가에 좀 반대 매매 물량들, 신용 물량들을 걷어내기 위한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 쪽에다가는 순매수 베팅해서 지수를 상승한다에 베팅을 해놓고 현물에서는 우리 월요일, 화요일 대량의 순매도를 통해서 약간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개인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공포스럽게 무너지고 오늘은 새벽 시간 나스닥이 무너졌음에도 우리 증시는 좀 견고하게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과 어제 우리 파트너님과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어제가 아니죠. 수요일에 이야기했었던 우리 반도체와 다른 섹터군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왔고 교육주들이 강세였는데 제가 오늘 좀 강세 섹터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섹터는 철강주입니다. 철강주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그동안 엄청난 낙폭을 가져가다가 지수가 폭락하고 이번 주 저점 찍고 이제 막 저점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에 저점 찍고 수, 목, 금 3거래일 동안 이미 급등 나온 종목들 추격하는 것보다는 아직 바닥에서 이제 막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철강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3가지 종목만 관심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국제강 종목인데요. 동국제강 종목이 27,000원에서 최근 12,000원 정도까지 반토막 넘게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버느냐?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굉장히 잘 벌어가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분할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발행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10,000원대까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의 낙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분할 결정 공시를 보면은 회사 분할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5월 달에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이제 공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시를 잠깐만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시를 좀 보면은 분할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5월 30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31일입니다. 지금이 날짜가 1월 6일이니까
한 4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 4개월 전에 이 주식을 기술적 관점에서 우리가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고가 2만 원 중반에서 1만 원까지 조정받았고 그리고 이제 6월 달 폭락장, 10월 달 폭락장에서 높은 확률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었던 구간에서 이제 철강주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부분 특징주 첫 번째 동국제강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KG 스틸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스틸이 쌍용차 인수한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우리 KG그룹 관련주로 해서 과거에 26,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7,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의 낙폭을 가져갔어요. 자, 편의점으로 따지면은 1+1이 아니라 2+1이 아니라 자, 1+2 가격대까지의 낙폭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 이종바닥 구간에서 오늘 철강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자, 바닥권에서 앞으로 우리 지수가 좋아짐에 따른 우리 수혜주로 우리 KG 스틸 종목도 두 번째 철강 관심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오늘 중소형 철강주 중에서 한일철강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철강주 중에서 가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은 한일철강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이 우리 작년 5월 달 6,70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 자, 이번에는 고가 대비해서 자, 6월 폭락장 그리고 10월 폭락장 구간에서 자, 6월 폭락장이 겪고 3,500원 선에서 주가 당중 고가까지 자, 여기 구간까지 약 30% 이상의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고요. 10월 달 폭락장에서 또다시 3,750원 정도까지 또다시 한 번 더 이제 폭락장 이후에 시세가 분출됐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추세 하단에서 또다시 대량 거래가 오늘 또 수반이 됐기 때문에 자, 과거 6,700원짜리가 최근 저가 2,600원까지 낙폭을 가져갔고 자, 오늘 대량의 거래를 수반시키면서의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자, 오늘 수급 들어온 캔들 시가 2,600원을 우리 신화분들이 메모해 두시고 2,6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은 자신 있게 베팅해서 연초, 새해 많은 수익들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런 섹터들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고 하락장이 있었고 폭락장이 있었다면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시점에 관심 가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나타냈던 철강주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섹터를 살펴봤고요. 조금 더 자세히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까지 급등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차이오는 파트너님께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상한가에 대한 이제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금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전일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의 세 가지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밸런스한 그런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2달 연속 하락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될 것이다, 시행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경기 침체는 계속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이제 FOMC 회의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러한 금리 속도 조절 기대감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상승을 더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는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내용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금일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오전에 사실 지수가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틀 전부터 반도체 섹터들의 정부의 지원책과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은행 금융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제 코스피를 상승으로 이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12시 전까지는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 때쯤에 5천억 이상의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페이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다가 12시 이후에 강한 수급으로 해서 좀 좋은 이제 좀 불안한 부분을 좀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차트를 잠깐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2250포인트에 대해서 12월 말 정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지지 부분을 확인을 하자. 그런데 2200포인트를 이렇게 벗어나는 오히려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2200포인트의 지지로 확인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약 2300포인트에 되어 있는데 일단은 2300포인트의 돌파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제 13일에 발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는 딱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게 680포인트인데 지금은 이제 700포인트의 돌파를 확인을 하시고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이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코맥스입니다.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게 삼성 스마트홈 협력사로 부각이 되게 되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CES 2023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스마트 싱크 이제 스테이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이제 LG전자 등 다른 기업들과의 제품과도 호환이 이제 가능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약 한 140억 개의 이제 기기들과 이제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CCTV나 이제 비디오폰, 인터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삼성전자와 이렇게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제 부품을 이제 협력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략히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게 되면요. 지금 이제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한 100억 정도라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차트 위치상 부담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트라이를 해봐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400원 부근에 대해서 좀 내려오게 되면 진입을 해도 됐고 그다음에 상단에서 봤을 때 한 3,800원 정도 있는데 이 3,800원 정도 이 부분에서는 호가장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얇은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요. 카이노노스메드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에이즈 치료제 중국의 식약처 품목 허가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무엇보다 기업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곧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인데 이제 일단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 영업이익의 적자와 그 다음에 지금 매출액이 17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오히려 선택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보락입니다. 이제 보락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제 상한가가 두 종목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금일 좀 주목할 수 있는 이제 종목을 하나 이제 뽑아온 게 바로 보락입니다. 이제 보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화학과 또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일 이제 급등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감기약 원료 위약품 관련주로 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한 가격대에서 이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포커싱은 뭐냐면 LG화학이 지난해 10월이었죠. 지난해 10월에 이제 아베오 지분의 약 100%를 약 한 7,200억으로 해서 인수를 한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물적 분할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 이제 LG화학의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은 불만들이 있었던 걸로 그게 약 벌써 한 2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기간이. 근데 이 당시에 LG화학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바이오와 그다음에 첨단 소재,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관련을 해서 다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러한 부분으로 LG 화학의 주가를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주주분들한테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부응을 시키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리포트로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의 아베오 지분을 인수를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락 같은 경우에는 LG 그룹과의 구강모 회장과의 이러한 좀 장인 관계인 그런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원료 유약품으로 해서 기대감으로 해서 금일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4%의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공략을 해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트로 간략히 보고 이제 간략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일단 지켜봤던 가격대가 1,800원하고 1,7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당연히 그 상단에도 공략을 해야 될 가격대가 있고 이미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한 차례 공략을 했고요. 또다시 재공략을 한다라고 금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시청 중이신 시청자님들께서 보락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보락에 대한 문의 주시면 같이 공략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두 분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민경철 파트너님 그리고 차현우 파트너님과 24시간 내내 실시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민경철 파트너님께 든든한 투자 솔루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차현우 파트너님께 투자 인사이트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샵 0082번으로 차현우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화면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안내 드릴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도화 엔지니어링 여쭤봐 주셨습니다. 1,200원의 비중 30%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질문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2달 가까이 보유 중이라고 하시고요. 실적도 좋고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또 이 GTXB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이 관련 종목으로 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꼭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어제 장 막판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4%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8,46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도화 엔지니어링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차현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해서 이제 지난해죠. 이제 지난해 초반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DTX에 대한 이제 이러한 이제 컨소시엄, 그다음에 대우건설에 대한 이런 내용도 같이 연관되어 있고 거기다가 사우디 네옴시티까지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승 기대감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 역시 이제 공략을 했었던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이 공략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한 600만 주 정도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공략을 해도 좋은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차트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분석, 그다음에 매물 분석, 그다음에 패턴 분석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게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제가 표시를 해둔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1,3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이제 비중의 30%가 지금 1,200원이신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력한 이제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보통 내가 팔더니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더라.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 7,800원도 지지와 저항에서 이제 현재는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쌍봉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상황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통 이제 이러한 쌍봉에서는 저점을 깨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점이 한 7,200원 부근인데 7,200원을 하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절 물량을 받아서 올릴 수도 있는 이러한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지금 1,200원은 충분히 도달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주봉에서 패턴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패턴인 것 뿐이지 100% 맞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인지를 해 두셔야 된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게 되면 결국엔 지금 약 한 3년 동안의 하락세를 보이고 지난해에 한 번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네옴시티, 거기다가 최근에 전일이었죠, 두바이, 이러한 좀 전반적인 도시 건설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때문에라도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를 가지고 수익을 내신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나오시자.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10,000원에서 1,200원 부분에서 나오고 다시 좀 더 하락하면 재공략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근데 보통 매도를 하면 다시는 안 봅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면 후회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1,200원까지 올 수 있다. 대신에 일단은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하방은 염두를 해두되 이걸 무조건 순조를 하는 건 아니다. 패턴 분석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나중에 하락이 나왔을 때 재공략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또 3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PI 첨단 소재에 대한 종목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 PI 첨단 소재, 지금 보니까 이 수급이 엇갈린 모습입니다. 6거래 연속해서 기관 투자자는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열심히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1.4% 상승하면서 28,250원에 거래를 마치기는 했지만 또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민경철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PI 첨단 소재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좋게 보진 않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종목이 한번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기간 조정을 이겨내신 분들이 그다음 급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점에서 최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차익 실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다이나믹한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과거의 흐름처럼 우리 낙폭 가져가고 기간 조정을 박스권 오랜 동안의 이제 고가의 물량들을 저점에 소화하고 매집하는 단계가 지나야, 그래야 위로 큰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과거로 따지면은 2018년도 우리 저가 수준에 좀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를, 우리 신장님 평단가가 3만 원이신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31,500원 정도까지만 좀 시세를 누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을 크게 보지 않고 일단은 짧게 단기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동안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었고 가격 조정이 길었던 만큼에 대한 기간 조정이 앞으로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이 과거에 우리 6월달, 7월달 지지 구간이었던 32,000원이 이 구간이 지금은 저항으로 자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대비해서 31,500원, 32,000원 수준까지 오면은 저는 익절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의 과거력을 보면은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만들어진 저가가 25,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적하시다가 자 25,000원, 26,000원 부근까지 다시 빠진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는 형태로 자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우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네, 대시세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박스권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32,000원 매도, 떨어지면 2만 원 중반 재공략, 그리고 올라가면 3만 원 초반 다시 매도, 이렇게 올 한 해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드렸듯이 이 박스권 등락을 잘 활용해서 종목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선익 시스템 보내주셨네요. 2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였던 선익 시스템, 오늘은 0.53% 오르면서 19,10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바로 차현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선익 시스템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네.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선익 시스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OLED도 관련되어 있지만 일단 무엇보다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로 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이제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장성으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성장 기대감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9월 달에 이와 같은 상승세를 이제 보였다라는 거고 저는 지금 이 9월 달에 있던 상승세가 지금도 이렇게 왜 이 부분에서 돈이 들어왔을까라는 이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매집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저는 좀 매집봉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차트를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려보게 되게 되면 2021년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넷플릭스 또 관련해서 좀 많은 이런 급등세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결국에 1년 약 한 6개월 동안의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 이러한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바로바로 상승은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가 22,000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000원에서는 조금 그렇고 만약에 저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 2만 원 부분에서 저는 이제 관심을 이제 갖고 있고 지금도 아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시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지켜봤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19,000원, 2만 원대 부근하고 2만 원 부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15,000원 부근을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CES에 대해서 CES에 대한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라도 사실 지켜봤던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일단 제 기대감보다는 약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비중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가격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죠. 바로 15,000원 부근에 오게 되게 되면 사실 저는 추가 매수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격대는 2만 원대는 사실 조금 거래량이 좀 늘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좀 하락이 나왔다 갭을 떠서 2만 원 부근에서 슈팅성 상승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15,000원, 16,000원 부근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공략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목표가는 지금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 3만 원까지도 충분한 상황인데요. 일단 그래도 정거점인 부근인 2만 6천 원 부근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사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요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한 재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차현우 파트너님 역시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추가 매수 그리고 목표 가격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000원에서 2만 원 선이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다른 시청자님 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바이넥스. 바이넥스 종목 가져오셨고요.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2,000원에 25%입니다. 네, 12,000원에 비중 25%로 바이넥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 바이넥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10일 정도 됩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예. 예,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가 있는지요? 네, 지금 매수하신 뒤로 조금 좀 흘러내려가지고 11,100원 선에 오늘 종가 형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과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수익까지 함께 챙길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민경철 파트너님께 분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닙니다. 이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시청자님 이 종목을 혹시 단기적으로 지금 목표가 오면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매도하고 싶으세요? 본전에? 예.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매도하고 뭐 다른 종목으로 이제 뭐 갈아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따르게 이제 어떤 종목에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 있으신 건가요? 이 종목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바이넥스가 관심이 많아서요. 또 네네. 떨어지면 또 매수하려고요. 아,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싶으신 거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목표가까지 오는 게 지금 궁금하셔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예.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유 기간에 따라서 본전이냐 아니면은 50% 100%의 상승이냐 그게 저는 이제 얼마나 길게 보유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올 한 해 동안에는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샀다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경 쓰시면서 타이밍이 좀 엇박자 날 것 같다 하면은 저는 그냥 1, 2년 그냥 묵혀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과 혹시 괜찮으시면은 중장기 관점에서 저희 견해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청자님? 아니, 네. 단기적으로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만 보고 마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이낸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만들어진 캔들이 16,000원과 18,0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좀 시세가 나왔을 때는 자, 위로는 이 16,000원, 18,000원 구간이 이제 우리가 2차, 3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께서는 이게 12,000원 구간에서 이제 평단가를 이제 가지고 계신데 이 12,000원 구간이 과거에는 네, 12,000원에 잡았으면 18,000원까지, 12,000원에 잡았으면은 16,000원까지 수십 % 정도의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12,000원을 깨고 이 10,000원과 12,000원의 박스권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12,000원을 뚫어내면은 그 위로 상방은 16,000원, 18,000원 정도까지 중기적인 목표가는 열려 있으니까 시청자님 그릇만큼 분할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는 제 관점에서는 우리 9,500원과 10,000원을 깨지 않으면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뭐 빠르면 1, 2주, 뭐 늦어도 한두 달 안에 시청자님 평단가인 12,000원 정도까지는 올 건데 여기서 평단가 익절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볼지는 시청자님이 조금 더 공부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청하신 대로 이제 단기적인 전략 꼼꼼히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챙기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세아베스틸 지주고요. 세아 베스틸 지주 매수 가격과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900원에 20%입니다. 네, 18,900원에 비중 20%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철강주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 테마로 엮이기도 했었는데 언제 들어가셨어요? 이게 좀 산지가 좀 됐어요. 네.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가? 한 2달 정도 되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네, 오늘 보니까 0.9% 정도 올라서 이제 지금 현재 가격선이 16,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요거가 이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고 먼저 한 2만 원까지는 갔었는데요. 예. 2만 50원인가 100원까지 갔었는데 네. 2만 한 2, 3천 원은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한번 해봤더니 그대로 예.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아까워라. 그때 수익은 전혀 못 챙기셨어요? 네, 그때 네. 조금 못했었는데 좀 더 갈 한 2만 2천 원대는 갈 것 같아서 네. 기다려봤더니 그대로 쭉쭉 떨어지더니 지금은 아유, 그러니까요. 뭐 별 볼일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목표가라든지 아니면은 손절가가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정말 잘 주셨습니다. 네, 지금 2만 원 선까지는 오르는 힘을 확인을 했는데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보여줄지 아니면 뭐 손절 가격선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우 네네. 파트너님께 넘겨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네네. 일단 세아베 스틸 지금 네. 보유를 하신 지 2달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만약에 지금 뭐 아까 23,000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본전이 이제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일단 기간을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부분 한뭐 1, 4분기? 1, 4분기 정도요? 네. 안 되면 그러시군요. 뭐 한 4월 달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이상은 이게- 어려우신가요? 예. 아, 그러시군요. 제가 일단 세아베 스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먼저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이기 예. 때문에 예. 조금 제가 이제 기간을 여쭤본 이유는 상승률이 좀 더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네옴시티로 해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폐기물로 관련으로 해서도 상승 모멘텀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네네. 바로 지금부터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먼저 그냥 재무제표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600억, 1,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현재 영업이익 상황으로는 1,600억의 부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철강 섹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현재 주가보다는 저평가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은 주가와 크게 연관성은 없는데 제가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지금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주봉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봉을 보는 이유는 이 한 주마다 올라가는 게 뭐 20%, 30%, 40%가 아니고요. 예. 4%, 많이 오르면 9%, 10%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이제 마지막 불꽃이라고 해서 이때 이제 한 20%씩 주마다 올랐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지금 1, 4분기로 해서 지금 23,000원까지는 가면은 정말 좋은데 현재 지주사의 이러한 종목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지금 조금 확률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예, 다만 제가 이제 저라면 제가 이제 이제 거래량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네.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요. 네. 올해 9월달 네옴시티 관련으로 해서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러한 거래량이 늘었을 때 저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1점에서 들어가야 될 가격대가 16,000원과 15,000원 사이예요. 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 정도잖아요. 예. 약 한 10% 정도를 15,000원에 부과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추가 마이너스를 10%만 더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네. 나서 15,000원. 지금 예. 그리고 나서 기다리기가 어렵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네. 가격대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나오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때 생각이 바뀌셔서 나는 이거를 1년 이상 한번 가져가 보겠다. 네.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23,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아, 23,000원이요. 근데 네네. 이제 1, 4분기 한 지금 1월 달이니까 2, 3월 달에 가면 한 2만 원이나 2만 1,000원대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까지 말씀을 이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도달할 수는 있는데요. 도달할 수는 네. 있지만 지주회사 성격 상에는 그게 네. 좀 확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그러면 평당가를 낮춰서 일단 나오는 전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단기 전략으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1년 정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23,000원까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상승 모멘텀까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현대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 61,000원에 80%입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61,000원의 비중 80%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 비중 좀 많이 실으셨네요. 아, 이거 핸드폰으로 누르는데 그저 네. 한 10%만 하려고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아이고, 2,000주가 돼 버렸어요. 아유, 깜짝 놀라셨겠어요. 200주만 하려고 했는데 네. 2,000주가 돼서 12월 초에 좀 확 떨어지길래 네. 그때 반등이 좀 나올까 샀는데 예.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니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딱 한 11월, 12월경에 들어가신 가격 네네.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참 부진했던 시장 가운데서도 거의 170%에 가까운 큰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만 담으려고 했는데 80%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게 되셔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이거 중간에 좀 반등 나오면 최근에 계속 46,000원 계속 하회하다가 저점 계속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올까 해서 예. 고민하다가 이걸 갖다가 좀 반등 나오면 팔고서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네. 한번 태양광이니까 네. 한번 좀 기다려보면 한 몇 개월이라도 기다려보면은 본전이 나올까 한번 하고 네.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 민경철 파트너님 또 굉장히 잘 봐주시니까요. 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 여사님.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우리 현대에너지솔루션 종목을요. 시청자님께서는 올라오면 정리할까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본전을 정리할까 이게 조금 고민이신 거잖아요. 예, 네, 저는 이제 한두 달 안에 이제 이 종목이 올라왔을 때 저는 이제 얼마가 됐든 일단은 물량을 덜어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 태양광 관련주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를 거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앞으로는 이 신재생 이제 지구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이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규제들이 계속 강화되고 계속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의 테마는 앞으로 계속 돌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차트를 큰 관점에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께서 아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몇백 프로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터졌을 때가 이 종목이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초반 정도가 가격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8만 원까지 거의 5배, 6배 가까이 시세가 이미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우하향 추세라서 이 지금의 추세의 하단에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우리 측량님 평단가까지 오면은 매도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더 빠져서 36,000원이든 41,000원이든 46,000원이든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승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과거의 차트처럼 마치 우리 1년 동안의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의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순간 주가가 크게 좀 무너지는 사태가 2021년도 작년에 좀 발생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장기평 라인대를 대량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강하게 뚫어냈고 이 과거의 매물대 구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36,000원 구간대가 우리 작년 하반기에 저항 구간이었는데요. 이 저항을 대량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강하게 뚫어낸 지점이 36,000원, 41,000원, 그리고 46,000원 구간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아까 이제 46,000원에서 계속
가격이 지지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자, 작년 7월 29일경에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터뜨리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캔들의 시가가 4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을 쭉쭉쭉 옆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 자, 46,000원을 안 깨고 8만 원까지 갔고 지금은 46,000원 구간에서 지금 단기 저점을 좀 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이 유망하다. 근데 중장기로 반등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저점에 잡아서 바닥에서 길게 들고 가면은 그거는 괜찮은데 지금 이미 저점 대비 그리고 뭐 이번에 우리 작년 연초 저점 2만 원 대비 이미 몇백 % 시세가 나오고 거래량은 줄고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두 달 반등 딱 노려보고 6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 저는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까지 오시잖아요. 시청자님 네, 시청하고 계신가요? 잘 듣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6만 원 정도 약간 약보합권 정도 선에서는 좀 매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제 한 6만 원, 5만 9천 원 정도가 와서 비중이 크시지만 3%, 5% 정도 손절 구간이 된다면 매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미 박사님, 제가 네. 그 현대 출신이거든요. 네. 예, 근데 대규모 투자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3월 달쯤에, 2월 달이나 3월 달쯤에 네. 발표를 한다는 그런 회사 등록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시청자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카더라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3월달 우리 뭐 호재가 있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으면요. 자, 3월달 전에 호재가 만약에 있다라고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호재라고 하면요. 3월달 전에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딱 한두 달이거든요. 지금 1월 달이죠, 시청자님. 그리고 앞으로 이제 3월 달까지 한두 달 정도의 반등을 노려보고 6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저는 이제 본정권에서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지금 전화가 안 끊어지셨나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추세 하단에서 반등하고 추세 하단에서 반등하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1월 달, 2월 달 그리고 3월 초까지 저는 이제 6만 원 정도 오면은 저는 일단은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투자를 어떤 구조로 이제 투자를 받는지 모르는데 뭐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자, 통상적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진행될 때 그 투자자들이 보통은 현재가보다 주가를 월등히 낮게 단가를 가져가거든요. 자, 그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다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점에 투자를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주식을 받아가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추세 하단에서 한두 달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거래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기업이면은 자, 해외 증시 차트에서 니케이 지수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우리 1년 동안에 자, 니케이 지수가 25,500포인트를 안 깨고 계속 한두 달 정도의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 니케이 지수, 코스피 지수가 그리고 6월 달 그리고 8월 달 폭락장에 왔을 때, 10월 달 폭락장에 왔을 때 자, 6월 달 폭락장에서 한두 달 니케이 지수 반등하면서 코스피 대형주들 같이 올라갔고요. 10월 달 폭락장에서 니케이 지수 한두 달 반등하면서 우리 코스피 종목들 같이 올라갔고 자, 이번에도 니케이 지수가 저점입니다. 근데 니케이 지수가 정직하게 이 박스권 구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니케이 지수가 한두 달 반등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면 거기서 우리 시청자님 보유 종목 얼마죠? 현대에너지솔루션 6만 원 정도에 저는 올라오면은 비중 80% 정도가 되시니까 이제 정리하시고 다시 타점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호재가 예정돼 있다면 중장기로 보는 관점은 저점이면 괜찮다.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 구간이면 괜찮은데 지금은 고평가 구간이라서 그런 특정 카더라 통신이 있다 하더라도 마니아에 잘못 물리게 되면은 자, 고가에서 마이너스 반토막이 아니라 과거 우리 2021년도 46,000원에서 자, 18,000원까지 마이너스 60%가 넘게 좀 조정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또한 자, 이번 반등 턴의 물량을 정리 못했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하락 턴에 더 크게 몰릴 수 있는데 지금 비중이 크셔서 일단은 빠져나오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6만 원 부근까지 왔을 때 저는 3월 초까지 좀 정리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장님.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글로벌적으로 뉴웨이브로 큰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비중이 80%로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 오르게 된다면 빠르게 탈출하자라고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아니면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또는 차현우라고 파트너님 두 분의 성함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두 분의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